안녕하세요, 조쌤입니다. 저는 지금 독학사 심리학 4단계를 준비 중인데요. 이제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3단계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공부에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3단계 시험이 어려운 이유가 주관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관식은 한 문제에 무려 10점이라는 배점이 있고 또 4문제 총 40점이라는 배점이 걸려있죠. 그래서 주관식을 통과해야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이상심리학은 저같이 독학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참 어려우면서도 낯선 분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72.5라는 점수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상심리학은 낯설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굉장히 재밌는 측면도 많습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 있는 다양한 이 질병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상심리학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DSM-5를 공부해볼까 합니다. 네, 이상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DSM-5라고 하죠. 이 DSM-5를 통해서 이상심리학은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이상심리 종류를 파악하고 이렇게 4가지 방식으로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DSM-5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면요. 굉장히 길죠.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경발달장애입니다. 이 발달이라는 단어가 포인트입니다. 그 아동의 발달 과정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좋고요. 주로 아동들에게 일어나는 장애들입니다. 지적장애, 의사소통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ADHD라 부르죠. 특정 학습장애, 운동장애. 운동장애는 우리가 틱장애, 뚜렛장애가 이쪽에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앞 글자와 영어를 합쳐서 특정 A 운동의 폐지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여기서 특정은 특정 학습장애, 읽기나 쓰기나 수학 등의 그런 학습 관련된 장애고요. 그 다음에 A는 ADHD의 약자, 그 다음 운동장애, 그 다음 의는 의사소통장애, 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폐증이라고 하죠. 그 다음 G는 지적장애입니다. 특정 A 운동의 폐지 이렇게 외우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조현병인데요. 정신분열증이라고도 하죠. 조현이라는 단어와 정신분열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5가지 질병을 외워야 되는데 먼저 조현병 정신분열증이 있고요. 또 조현형 장애라는 것이 있고요. 또 단기 정신증적 장애라는 것이 있고 또 조현정동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망상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어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먼저 조현병, 당연히 조현병이니까 조현병이 맨 먼저 외우시고 병, 그 다음에 형 장애가 있습니다. 조현형 장애. 조현병은 6개월 이상이라고 한다면 조현형은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단기가 있습니다. 단기는 1개월 이하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정동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동이라는 것은 우울증, 조증 이런 것이 합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개월 이상의 망상장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현병이 있고 조현형이 있고 단기, 정동, 망상, 병형, 단기, 정동, 망상 이렇게 외우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양극성 관련 장애는 아주 쉽죠. 3가지가 있는데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쉽습니다. 제1형, 제2형, 순환성 1, 2, 순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형은 조증 관련된 것이고 2형은 경조증, 주요 우울이 합쳐진 것이고 순환성도 2년 이상 경조증과 우울증이 합쳐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울장애 4가지입니다. 주요 우울장애, 지속성 우울장애 이것을 기분부전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집 같은 곳에 기분부전증을 묻는 것이 있는데 이 지속성 우울장애를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월경정 불쾌감장애 여성들에게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파괴적 기분조절 곤란장애. 자, 이것은 어떻게 외우냐면 앞 글자를 따서 주지월파로 외우면 됩니다. 주요 우울, 지속성 우울, 월경정 불쾌감, 파괴적 기분조절 곤란. 주지월파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불안장애입니다. 요즘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 불안장애가 참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보시면 범불안장애, 특정불안장애,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선택적 무언증, 분리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7종류나 됩니다. 그래서 7종류를 외우셔야 되는데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이 범불안할 때 범은
generalized, 일반적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정은 specific. 그래서 범불안과 특정 불안은 약간 반대 의미가 있죠. 그래서 GS로 외우면 좋고요. generalized의 G, specific의 S. 그 다음에 글자를 따서 공장 선분사. GS 공장 선분사라. G는 범불안장애, S는 특정 불안장애, 공은 공황장애, 장은 광장공포증, 선은 선택적 무언증, 분리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GS 공장 선분사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강박장애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5가지를 외우시면 됩니다. 강박장애, 신체 변형장애, 저장장애, 탈모증 또는 모발 뽑기 장애라고도 합니다. 피부 벗기기 장애. 뭔가 좀 무서운 장애들이죠. 예, 말 그대로 피부를 벗기거나 이제 긁는 행위라든가 또는 머리카락을 계속해서 뽑는 행위라든가 또는 무언가를 계속 강박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강박장애에 들어가죠. 신체 변형장애는 그 성형수술에 집착하는 그런 장애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신체의 머리와 피부를 저장하는 강박이다. 자, 단어가 다 들어가죠. 신체의 머리와 피부를 저장하는 강박이다. 그래서 신체 변형장애, 머리는 탈모증, 피부는 피부 벗기기 장애, 저장은 저장장애, 강박은 강박장애. 이렇게 5가지를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외운 것들을 복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셀프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겠죠. 신경발달장애 6가지, 또 조현병 5가지, 양극성 3가지, 우울장애 4가지, 불안장애 7가지, 그리고 강박장애 5가지입니다. 제가 옆에 힌트를 써놨기 때문에 또 외우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표에 있는 장애들을 주관식을 대비해서 써보는 연습을 쭉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다루지 않았던 나머지 7가지 또 주요 DSM-5 장애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